거의 4배 상승률을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모든 상승에서 더 앞서는 모습을 올라갈 일이 많이 남아있는데 왜 그러냐,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는 거죠. 어느 순간부터 날아가는 중입니다. 얼마나 올랐나 봤더니 와, 그분은 지금 엄청난 수혜를 보고 계신 거죠. 갖고 계시다면 말입니다. 오래 걸려도 매력이 있는 이유, 재건축 재개발이 그 이유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재건축 재개발, 제가 재건축 아파트를 좀 가져와 보는데요. 자, 지금 뭐 화염 방사하고 있는 잠실 리센츠입니다. 리센츠. 자료 정리가 된 게 좀 며칠 전이어서 지금 아직까지, 그리고 실거래 신고가 안 올라온 곳들이 있어서 현재 시세가 다 반영되어 있지는 않지만 잠실 일대의 아파트들, 잠실동과 그 옆에 일대 아파트들의 어떤 흐름이 지금 계속 연동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점에서 같은 시기를 놓고 봤을 때 결과물을 비교해 보시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리센츠 같은 경우에 33평이 제가 기간을 어떻게 잡았냐면 2013년부터 현재까지 상승률, 그리고 2019년 굉장히 단기간 상승폭이 컸던 그 시점부터 조정받고 다시 현재까지 상승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은 잠실 리센츠랑 잠실 주공 아파트가 요 시점에서는 시세가 2013년도 1월에는 같았어요. 8억 9천으로 같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벌써 여기서부터 다릅니다. 네. 현재 여기는 이제 32억을 넘어가는 가격이 거래가 되고 있고, 여기는 35억, 36억 이렇게 가격이 튀어 올랐기 때문에 또 약간의 결과가 달라지긴 하지만 현재 상황, 제가 비교했던 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을 때 확실하게 뭔가 재건축 쪽에 조금 잠실주공 5단지 쪽에 상승률이 더 높겠구나라는 걸 파악하실 수 있죠. 자, 그리고 한번 볼게요. 그러면 2013년부터 지금까지를 보니까 잠실 리센츠 제가 봤던 그 시점에서의 상승률은 3배 이상.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죠.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고 지금을 현재 실거래된 것을 반영한다면 3.5배 이상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단기로는 1.68배, 작은 상승률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잠실주공 5단지는 더 좋은 결과가 예상되지만 어땠나 볼까요? 네. 3.5배 이상. 지금은 제가 볼 때 이제 거의 36억 이상 지금 이제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이제 거의 40억 가까이를 36평 같은 경우 볼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이래서 거의 4배 상승률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로 보더라도 잠실주공 5단지가 1.81배 이상 더 많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신천장미는 이제 좀 뒤늦게 재건축의 어떤 붐이 좀 더 뜨거워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그 당시에 같은 평형을 기준으로 본다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많이 착했던 아파트이고요. 현재도 여전히 가격이 조금 더 착하긴 합니다만, 얘를 상승률로만 비교해봤더니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3.5배. 그러니까 뭐 현재 지금 잠실주공 5단지나 리센츠 쪽에 조금 더 에너지가 많이 가고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유사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다. 그죠? 현재도 3.5배, 3.6배 이상 이렇게 올라갔다 하면은 여기 잠실 장미 같은 경우에도, 신천 장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를 읽어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좀 잠깐 팁으로 볼 게 뭐냐면, 그래, 잠실주공 5단지가 이렇게 가격이 좀 많이 올랐는데 언제부터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됐던 걸까? 언제부터 사업이 좀 본격화됐을까를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네,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조합 설립이 인가가 났습니다. 딱 이 시점부터예요. 이 시점부터. 근데 사실 딱 조합 설립 인가 나서 폭발적으로 오를 수는 없었고, 시장의 여건들이 안 따라주다 보니까 좀 뒤늦게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럼 신천 장미는 어떤가? 여기는 늦게 시작했습니다. 2020년 3월에 조합 설립 인가가 났어요. 그래서 좀 속도가 늦게 시작했지만 실질적으로 결과치를 보면 매수했던 장기간의 시간 동안 보면 상승률로는 신천동 장미도 결코 잠실주공 5단지에 뒤지지 않는, 리센치에 뒤지지 않는, 오히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업 속도가 어떤 빠른 것이 무조건 더 유리한가,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의문을 가져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 아니라 또 이제 다음 지역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너무 핫한 지역을 보는 거 아니냐 하실까봐 강동구로 가봅니다. 강동구. 자, 강동구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곳은 롯데캐슬 퍼스트예요. 2008년도에 입주한 이제 강동구 재건축을 가장 먼저 스타트한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26평 기준으로 했을 때 2013년도 1월에는 가격이 여기가 4억 2,300.
자, 그리고 그 옆에는 뭐냐? 명일동 3위그린 맨션 2차입니다. 여기도 재건축의 어떤 지금 분위기는 나쁘지 않지만 이 당시 가격, 2013년도 가격은 오히려 재건축 이슈가 조금 잦아들면서 가격이 오히려 빠지는 상태였습니다. 3억 8천. 자,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을 비교해 보면 어떤 상황이냐? 가격이 오히려 약간 역전된 느낌이 들죠. 자, 암사동의 롯데캐슬 퍼스트는 지금 26평이 이제 13억 정도 수준이라면 여기는 13억을 훨씬 웃도는 가격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상승률이 어느 정도였는지 비교해 보면 강변 롯데캐슬 퍼스트는 2.95배, 한 3배 정도의 상승을 했고요. 단기 2019년부터 보더라도 1.47배 정도 상승을 했다면 명일동 3위그린 2차 같은 경우에는 3.3배 이상, 그리고 1.68배로 전체적으로 모든 상승에서 더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3위그린 맨션 2차는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보면 2021년 7월에 조합 설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점은 여기가 이때 조합 설립은 됐지만 사업 추진은 2003년부터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그때부터 재건축 이슈가 계속 있었지만 잘 진행이 안 되고 옆에 이제 솔베뉴나 이런 아파트들은 입주를 했는데도 여기는 고덕동 일대도 그렇고 다 입주가 고레일도 그렇고 다 들어왔지만 여기는 좀 사업이 진행이 좀 늦게 움직였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기 상승률이 좀 높았던 부분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괜찮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곳이 3위그린 맨션 2차입니다. 자, 한 곳만 더 볼게요. 너무 좋은 곳만 보여주는 거 아니냐 하실까봐 이번엔 노원구 월계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월계동에 있는 한진하나 그랑빌, 이제 그 석계역과 광운대 역세권 개발 되는 그 일대에 딱 좋은 입지의 대단지 아파트 3,000세대 없는 대단지 아파트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25평 기준으로 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고요. 그 옆에는 어디냐? 우리 흔히 미미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월계 미룡미성 3호. 그래서 여기도 지금 비교를 해볼 건데요. 자, 보시면 2013년도에 그때 시점 가격이 굉장히 착했습니다. 2억 6,500. 그런데 월계 미미삼은 같은 평형대 2억 4천. 그래서 살짝 더 저렴했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떤가? 보니까 이제 월계 한진하나 그랑빌은 상승률이 2.83배 정도로 상승을 했고요. 거의 뭐 그래도 2.9배, 한 3배 가까이 상승을 해서 앞에 보셨던 뭐 잠실이나 또 강동구에 비해서 조금 아쉽지만 상대적으로 노원구인 걸 감안하더라도 나쁘지 않은 결과를 보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미미삼 어땠을까요? 미미삼. 지금 단기로 보더라도 3.35배 상승. 그래서 앞에 보셨던 그 강동구 아파트보다도 오히려 더 좋으면 좋았지 나쁘지 않은 성적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상승률이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단기로도 1.61배로 더 압도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보면은 앞으로 여기가 올라갈 일이 많이 남아 있는데 왜 그러냐? 재건축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는 거죠. 작년 11월에 정비구역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제일 본격화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앞으로의 그 공간이 많이 남아있는 곳이 미미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제가 쭉 보여드린 것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뭔가 느낌이 오실 거예요. 어쨌든 간에 완성된 신축 아파트보다 더 좋은 결과치를 받아들고 있는 곳이 지금 이 재건축 아파트구나. 그라는 것을 좀 이해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흐름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다 보니까 재건축의 상승에 있어서만큼은 좋은 힘을 보여주는구나. 이것을 이제 파악하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제가 다 보여드린 건 뭐였습니까? 다 전반적으로 재건축 아파트였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재개발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재개발을 투자를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재건축은 일단 아파트가 이게 눈앞에 딱 있으니까 얘를 재건축을 하면 어떻게 되겠지? 상상도 하기가 쉽고 그리고 조금 더 안심되는 투자라고 할 수가 있겠고 재개발은 뭐 빌라나 또 어떤 땅 그리고 단독주택 허물어가는 그런 물건을 내가 사서 좀 장기간 가져가야 된다라는 부담이 있다 보니까 사실 좀 투자에 대한 좀 부담이 높아지는 리스크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 재개발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투자의 결과치가 좋다면 재개발을 그냥 무조건 외면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재개발은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건 누량진 뉴타운, 누량진 1구역입니다.
뭐 얘기만 들어도 아우 너무 좋은 데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사실 여기가 그렇게 순탄한 사업장은 아니었어요. 과거에는 이제 이 노량진 뉴타운 쪽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고시학원, 뭐 입시학원, 고시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어서 이제 거기 그런 분들이 학원 수업 듣고 이렇게 하는 곳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런 수익형 부동산의 역할을 많이 하는 곳이었고 또 시장도 있었고 막 이래서 뭔가 잘 진행되기 어렵다라는 평가가 높았던 곳이 노량진 뉴타운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어느 시점부터 탄력을 받아서 가기 시작해서 지금 노량진 1구역 같은 경우에도 제일 늦은 사업장 중에 하나이지만 노량진 뉴타운 중에서 그래도 사업시 인가를 2년 전에 받아든 곳이죠. 제가 이제 노량진 뉴타운부터 이렇게 재개발 물건은 지금 어떻게 시세를 실거래를 지금 확인했냐면 좀 제법 거래가 많았던 뭐 빌라 단지형 빌라라든가 이런 곳들에서 많은 거래가 나왔던 단지의 어떤 지분 사이즈가 유사한 것들 물건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을 일일이 다 실거래가를 다 확인을 해서 지금 제가 그래프를 그린 것입니다. 아파트처럼 뭐 단일화 평수에 여러 세대가 있는 이러한 것이 아니다 보니까 거래의 어떤 기준들이 조금 약간씩 다를 수가 있어서 그때의 분위기나 특수한 거래들도 있을 수 있다 보니까 그렇지만 제가 이거 하나만 확인한 건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약간 믿고 보셔도 될 자료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노량진 뉴타운의 1구역에 노량진동에 있는 어떤 빌라를 지금 하나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는 지금 이제 보면 아파트와는 좀 다른 그림을 확실히 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프상으로 이렇게 굉장히 아파트는 이렇게 시세가 그래프가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막 가는데 비해서 굉장히 눌려있는 기간이 긴 거를 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 기간 동안은 상당히 시세가 좀 안 움직였었구나. 근데 이제 2018년, 19년 이게 지나가는 시점부터 갑자기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큰 폭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여기는 과연 얼마나 올랐을까? 2017년 대비해서 보면은 2017년에 대략 지금 보면은 뭐 한 4억에서 조금 더 넘어가는 가격대에서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3억에서 조금 넘어가는 가격대군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지금 보니까 대략 4.7배. 현재 지금 거래된 게 마지막 거래된 13억 2천에 거래된 것이 있다 보니까 대략 지금 4.7배 정도의 상승률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마지막 거래된 게 1월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지금 분위기를 타고 더 가격이 올랐을 수도 있어요. 거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약간의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확인하는데 제한은 걸리지만 굉장히 높은 상승률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4.7배 정도라면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잠실권 아파트들도 이 상승폭은 지금 나오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제가 여러 데이터를 다 추려보면 저쪽에 반포에 그러니까 잠원동에 뭐 신반포 2차나 이런 것들이 상승률이 굉장히 높은데 거기도 사실 단기에 이렇게까지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자, 그러면 더 기간을 넓혀서 2013년도부터는 어느 정도 올랐을까? 네, 5.5배나 올랐습니다. 5.5배. 강남의 아파트도 잘 받기 어려운 상승률입니다. 5배가 훨씬 넘는 가격대 상승을 봤다는 거예요. 2013년도면은 대략 뭐 3억도 안 되는 금액대에 접어들어 있었던 시세였고요. 그게 지금 13억 2천. 그리고 지금은 더 올라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땐 지금 5.5배가 아니라 6배 이상의 상승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노량진 뉴타운 1구역을 보면 와, 상승률이 상당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만 보여드리지 않고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한남 뉴타운 3구역입니다. 자, 여기도 여기 너무 좋은 곳이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이 두 개의 자료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남 뉴타운 3구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번 보광동에 있는 한 빌라를 거래가 제법 많이 일어나던 빌라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자, 한남 3구역은 뭐 아까도 앞에 얘기했지만 굉장히 오랜 사업이 시간이 소요됐던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노량진 뉴타운처럼 단기로 보면은 그 기간 전체를 보면은 요 기간 사이에는 굉장히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날아가는 중입니다. 날아가는 중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현재 지금 철거 중이긴 한데 과거에부터 지금까지 시세를 상승률을 좀 보면 2017년 정도부터 해서 지금까지는 얼마나 올랐나 봤더니 대략 한 3배 정도 상승했다. 근데 사실 여기도 지금 약간 함정이 있는 게 2024년 8월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시세를 찍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몇 개월 동안 지금 거래가 없어요. 이 물건지에서는. 그러면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22억, 지금 마지막 찍은 게 22억인데 훨씬 높은 가격대로 가격이 올라가 있을 것이다 봅니다. 한 몇 억은 더 올라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한 5억 이상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훨씬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략 2017년 정도면은 이제 지금 예상을 해보기에는 한 7억 정도 선으로 지금 봐야 되는데 7억 6천 정도 수준으로 봤었던 것인데 만약에 25억이면은 그래도 한 4배 가까운 상승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고 더 시간을 넓혀서 2014년도부터 봤더니 얼마나 올랐나 봤더니 와 6.28배 6배가 넘는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뭐 이제 굉장히 지지부진한 사업 상황 속 그리고 용산의 어떤 개발 이슈가 완전히 잠겨버리면서 그 당시에 굉장히 분위기 안 좋았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뭐 3억 3천 이렇게 매수하신 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분은 지금 엄청난 지금 수혜를 보고 계신 거죠. 갖고 계시다면 말입니다. 6.28배. 자, 그래서 재개발 사업장들 보니까 어때요? 상승의 폭이 기준이 좀 훨씬 더 크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앞에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지난한 시간을 좀 보내야 되는 단점이 좀 있습니다만 오르기 시작하면 굉장히 무섭게 오르는구나 이것은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내용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투자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가치가 완전히 완성되어 있지 않은 것을 미래 가치를 우리가 당겨서 보는 것이다 보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사업이 진행이 잘 안 돼서 장기간 멈춰 있을 수도 있고 정말 심각한 경우에는 사업이 무산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약간 투자의 어떤 그 지혜를 잘 발휘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재개발, 재건축. 자, 일단 재개발, 재건축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시간 싸움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다 라는 것이고 그 안에 리스크도 존재하고 그리고 사업이 진행이 잘 안 되는 것뿐 아니라 지치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힘든 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일반 아파트보다 장기 수익률 면에서는 훨씬 우위구나. 사실 장기로 안 가져가셔도 적절한 시점 안에서 내가 샀다 팔면 돼요. 저는 그걸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제 그거보다는 사실 실질적으로는 길게 놓고 보는 것이 지금 앞에서 보신 것처럼 장기간일수록 더 훨씬 좋은 투자의 수익률, 성과를 가져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시간을 들일수록 투자의 수익률은 극대화된다. 방금 말씀드린 거죠. 투자의 수익률은 극대화된다. 그러니까 단기로 가서 적정 시점에서 내가 조금만 어떤 성과를 만들고 나와야지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시간을 많이 들일수록 더 좋은 결과치를 받아보더라 라는 것이고요. 자, 네 번째 특정 정비사업 진행 단계보다 중요한 건 뭐냐? 타이밍이다. 왜냐면 제가 앞에서 우리 보셨지만 뭐 예를 들어 잠실 신천동 장미 같은 경우에도 조합 설립 인가는 굉장히 늦게 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또 3위 끓인 2차도 그렇고 사업이 어느 정도 탄력을 받아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 그렇게 오래 되지 않은 곳들이 많아요. 노량진 뉴타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 시점에서 바로 가격이 뛰는 거냐? 그것도 아니고 그 전부터 이미 재개발, 재건축이 될 거다 기대감이 생기면서 가격은 계속 올라가더라.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뭐냐? 시장의 분위기, 어떤 이슈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어떤 시장의 환경들과 이걸 잘 캐치를 해낼 수 있다면 뭐 사업이 잘 진행이 꼭 되어서가 가격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어떤 여러 가지 환경들 속에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요건들을 갖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거 사업이 잘 가느냐 못 가느냐 다음 단계로 가느냐 마느냐 물론 시장이 좋을 때는 그게 굉장히 힘을 발휘합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안 된다 힘을 발휘하지만 그게 안 될 때는 사실은 이 단계를 넘어간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의 시점이 더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수익률만 놓고 보면은 재건축보다는 뭐예요? 재개발이 더 결과치가 좋더라 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장기간 투자를 했을 때 얘기일 수 있겠지만 아까 보신 것처럼 재개발이 재건축보다는 어떤 시세의 상승의 에너지가 좀 확 몰려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재개발이 재건축보다는 어떤 투자의 성과, 수익률 면에서는 좀 우위가 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이 굉장히 뭐랄까요, 뜨거운 시장, 특히나 가는 곳만 간다,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상급지만 뜨겁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나의 선택지는 무엇이냐 고민하실 텐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이 조금이라도 힌트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이런 뭐 정비 사업을 제가 꼭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제가 이렇게 영상을 다뤄드릴 만큼 지금은 정비 사업 쪽에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는 시점에 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앞으로 좀 더 풀어갈 거고요. 그리고 가까운 시일 안에 직접 또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세미나 3월 14일 금요일 날 세미나에서 이러한 우리가 좀 투자의 묘를 발휘할 수 있는 현재 상대적으로 기회가 아직은 남아있는 곳들을 찾아내는 그런 지혜를 좀 나눌 수 있도록 하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 약간 지금 이런 뭐 시장의 뜨거운 열기를 아직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해서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 분들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요.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신청 링크 제가 댓글에도 남겨놓을 거고요. 그 게시글에도 신청 양식이랑 올라가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세미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요 재개발 또 재건축 정비사업 관련한 내용들 더 컨텐츠도 좀 더 준비할 예정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 시장에 관한 여러 가지 좋은 어떤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영상으로 꾸준히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다리 경제 유선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